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마다 가을과 겨울 사이에 정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온다고 하죠? 맞습니다. 바로 철새들인데요. 이곳 순천에서는 겨울만 되면 철새들로 가득 찬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순천만을 방문하는지, 또 어떤 종류의 다양한 철새들이 이곳을 방문하는지 전문가 선생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게 있는데 네네. 이 순천만에 찾아온 철새들은 순천의 어떤 매력에 이끌려서 찾아오는 걸까요? 순천만 이쁘잖아요. 네, 이쁘면 다 좋아하고 새들도 역시 순천만을 이뻐서 좋아하는데요. 순천만의 그 이쁨에 보면 뭐 강, 들, 갯벌, 갈대밭, 그리고 얕은 물 이런 것들이 다 아기자기하게 모여 있잖아요. 이걸 이제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서식지의 다양성. 그러니까 이곳에 사는 철새들에게 먹는 곳과 휴식할 곳과 자기가 즐길 만한 그런 곳들이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안정적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어서 새들에게는 이곳을 꼭 찾을 이유, 그리고 이곳에 있으면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하니까 이걸 찾는 겁니다. 네, 순천만은 마치 생태 금수저 같은 거네요. 네네. 이 습지하면 새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순천만을 대표하는 새들 중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순천만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듯이 각 계절별로 대표 선수들이 있을 거예요. 깃대종, 지표종, 우산종 뭐 이런 말을 통해서 어떤 새들이 있는지 그 새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깃대라고 하면 혹시 깃발 같은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깃발을 들면 어느 나라인지 아니면 어느 고을인지 아니면 어떤 물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천만 습지하면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모델과 같은 그런 생물들을, 그런 새를 깃대종이라고 그래요. 근데 깃대종이 중요한 멸종위기종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너무 잘 알려져서 그 새 하면 그런 습지, 또 그것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쉽게 떠올리게 하는 게 깃대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우산종은요? 우산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산을 쓰면 비를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종을 지키면 그 종이 사는 장소, 또 그 종이 좋아하는 먹이 이런 것들이 살아가는 그 공간 자체가 함께 지켰으니까 그곳에 같이 깃들어 사는 다른 종류의 새들도 함께 지켜줄 수가 있어요. 이런 종들을 또 우산종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순천만 습지처럼 연안과 논이 같이 어우러진 이런 공간 자체를 또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대표 종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지표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표종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그곳의 습지의 경관, 또 그곳의 풍요로움, 또 다양함 이런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별해 가지고 지표종이니 우산종이니 또는 깃대종이니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의 어떤 대표 선수들을 설명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순천만의 흑두루미도 우산종인가요? 네, 그렇죠. 북두루미를 우산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북두루미가 먹이를 먹는 것이 논이잖아요. 그리고 잠을 자는 것이 갯벌이에요. 그러니까 북두루미를 잘 지켜낸다는 것은 오리나 기러기, 도요물대새, 갈대, 백로 이런 다양한 새들도 함께 지켜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우산종이라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이곳 습지를 들어올 때 보니까 이 철새들의 숫자가 한 마리 단위까지 기록이 돼 있던데 이렇게 직접 사람이 하나하나 세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한번 같이 봐보세요. 네. 네. 와. 보이시죠? 네, 진짜 잘 보여요. 네, 하나하나 보이신가요? 네네. 네. 북두루미는 등치가 커가지고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면 하나하나 이렇게 셀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확한 숫자로 결과를 알려낼 수 있는 거죠. 순천만 습지에 설치된 망원경으로 보니 정말 한 마리 한 마리의 흑두루미들이 아주 잘 보였는데요. 흑두루미는 비교적 덩치가 크고 또 보호종이기 때문에 한 마리씩 개수를 하고 또 10,000마리 단위가 넘어가는 종은 10마리 혹은 100마리 단위로 그 수를 세기도 한답니다.
전문가 선생님처럼 야외 조사가 숙련되면 빠르고 정확히 그 숫자를 셀 수 있고 또 한 마리 한 마리의 철새가 순천을 찾아오는 반갑고 소중한 손님인 만큼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센다고 하니까 이 순천만 흑두루미가 더 특별하게 느껴져요. 순천의 상징새가 왜 흑두루미인지 알겠어요. 저도 이 루미 키링 너무 귀여워서 잘 들고 다니고 있거든요. 순천은 언제부터 이 흑두루미에 관심을 갖게 된 건가요? 순천시가 흑두루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순천만 보존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96년에 이 동천 하구, 그러니까 순천만으로 들러드는 이 하구에 골재 채취와 하도 정비를 하려고 하는 개발 사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켜내는 과정에 순천만의 첫 생태계 조사가 있었어요. 그게 1996년 11월 16일과 17일, 양일간이었는데 이때 흑두루미가 처음으로 관찰이 된 거죠. 그리고 황새, 제두루미 이런 세계적인 멸종위종이 관찰이 되었고요. 그때 일시적인지 아니면 지속적인지 확인해 보니까 흑두루미들이 매년 순천만을 방문하고 있었고요.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순천만 습지를 상징하는 새가 흑두루미 아닐까. 그리고 흑두루미를 잘 지킨다 그러면 순천만도 지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 뒤부터 흑두루미 보존 운동들이 시작이 되었고요. 이게 이제 확산되면서 순천시의 상징새로도 바뀌게 되었어요. 그 순천만 보존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그 홍보물을 만들잖아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 갈대밭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였거든요. 이곳에 이제 골재 채취와 하도 정비 그 개발 사업을 반대하면서 순천만이 갖고 있는 생태적 가치들에 대해서 생태계 조사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순천만이 갖고 있는 생태적 가치가 혹시 더 힘이 될지도 모른다 생각해서 그때 11월 달에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안개가 많이 끼잖아요. 그때 조사를 나온 아침에 이사점부터 밀려오는 그 안개, 갈대밭 사이에 흐릿한 그 배경 너머에 흑두루미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안개 거침에 점점 다가가니까 59마리의 흑두루미가 짜잔 나타난 거죠. 그때 흑두루미를 비롯해서 황새, 저새, 제두루미, 건머리 갈매기 이런 멸종위기종들이 그때 처음으로 발견된 거예요. 그전에는 동천하구 그냥 갈대밭을 지키는 문제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멸종위기종, 세계적인 희귀종들이 이곳에 살아가고 그러한 세계적인 철새들이 옴으로 해서 이곳의 가치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반열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봄, 가을이면 도요물대새라고 하는 갯벌에 오는 새들이 있거든요. 알라꼬리마도요, 청다리 도요, 사천, 넓적둥이 도요, 이런 도요 아닌 물대새가 들어가는 새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멀리 뉴질랜드나 호주에서부터 날아와요. 그래서 봄에 우리나라에 잠깐 순천만을 잠깐 기착했다가 북쪽 시베리아나 알래스카 번식지까지 날아갔다가 또 번식을 마치면 가을에 또 순천만을 잠깐 기착하고 남쪽으로 또 내려가죠. 그러니까 순천만이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내내 다양한 철새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순천만을 지키고자 하는 그 처음에 개발과 보존의 갈등이 이제 어느 정도 단락이 되면서 순천만이 갖는 가치가 대단하구나, 국제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주민이든 또 행정이든 일부 인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지켜나면 좋을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2003년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 뒤에 순천만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하나의 생태관광 자원으로서 하기 위한 생태공원 계획이 들어서게 되고요. 그 뒤에 이제 하나씩 지금의 핵심 자원들을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플랜들이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국가정원도 들어서게 된 거고 또 세계적으로 습지를 잘 관리하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람사르 습지 도시에도 최초로 등재가 되었고요. 2021년에 한국의 갯벌이라는 이름으로 순천만, 그리고 벌교 갯벌,
무안, 신안갯벌, 그리고 고창갯벌, 서천갯벌 이런 갯벌들이 다 합쳐져서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됩니다. 그 이 등재 이유는 뭐였냐면 철새의 기착지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추고 있다. 그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이런 한국의 갯벌이 없으면 이런 멸종위종 새들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인정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대밭을 지키고자 했던 그런 작은 시작이 인류의 공통의 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그 여정이 어떻게 보면 순천만 보존의 역사의 여정이고요. 그 역사 과정 속에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지키고자 했던 그 노력들도 또 인정받았다 생각이 듭니다. 그게 역시 뒷받침에는 또 지역의 행정들이 또 끈끈하게 연대해줬던 것도 있고요. 수천만의 흑두루미가 처음 발견된 게 59마리였잖아요. 근데 그 숫자가 매년 조금씩 늘게 돼요. 순천만을 보호할수록 그 숫자가 매년 늘게 되는데 올해는 지금 3천이 훨씬 더 넘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현장 보러 가시죠. 네. 선생님의 예측처럼 2022년 11월 20일 9,841마리의 흑두루미가 기록됐는데요. 일본 이즈미에서 겨울을 보내던 흑두루미들이 다수 순천만으로 이주를 한 거라고 하네요. 그럼 흑두루미가 이 순천에만 있는 건가요? 순천만은 흑두루미 월동지 중에 하나예요. 중국, 일본, 한국 이게 이제 분포 지역이고요. 가장 큰 월동지는 일본 이즈미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는 순천만뿐만 아니라 충남 서천 그리고 경남의 사천이나 낙동강, 대구 이런 지역에 이제 드물게 잠깐 머물렀다 가는 개체들이 있긴 있습니다. 네, 14,000마리라니 정말 귀한 새네요. 그렇죠. 네, 순천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도 이 철새를 굉장히 특별하게 여기는 것 같은데 왜 그러는 걸까요? 새들이 뭔가 특별한 힘이 있거든요. 우리 예전에 강부들이 탄광에 들어갈 때는 카나리아라고 하는 새를 들고 왔었어요. 근데 카나리아는 사람보다 공기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카나리아 노래를 멈추게 되면 강부들이 위험할 수가 있어서 빨리 탈출해야 됐거든요. 이렇듯 카나리아처럼 어떤 환경의 변화, 그 환경의 건강함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새거든요. 그래서 새들이 많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환경이 좋아지는 거고 그만큼 살기가 좋은 곳이니까 이런 귀한 새들이 온다 그러면 팔 벌려서 환영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새들을 보려고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또 몰려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 지역의 또 경제도 활성화가 되니까 여러모로 그 지역에 도움이 돼서 이런 새들이 오는 걸 대부분 지역에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순천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느껴지는 것 같은데 흑두루미 외에 순천만을 찾아오는 철새들은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순천만에 흑두루미가 대표적으로 오는데 흑두루미와 같이 오는 두루미가 있어요. 제두루미, 건목두루미, 드물게 이제 캐나다 두루미, 시베리안 두루미 이런 두루미가 있는데 제두루미 같은 경우는 흑두루미보다 키가 커요. 그리고 몸이 전체적으로 잿빛이고요. 꼭 그 연미복 신사복을 입은 그런 신사처럼 보이는 키가 큰 새고요. 건목두루미는 몸이 전체적으로 잿빛이고 목 위로가 이렇게 검은색을 가지고 있어서 건목두루미라고 그래요. 이제 순천만에 흑두루미가 가장 많이 오고 드물게 이제 제두루미와 건목두루미가 옵니다. 이제 그 밖에 같이 오는 겨울 철새 중에는 몸이 하얀데 저어서 먹이를 잡는다 해서 저어새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노랑부리 저어새가 겨울 철새로 많이 옵니다. 부리 끝이 노란색인데 부리 모양 자체가 이렇게 주걱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부리를 휘휘 저어서 갯벌이 물이 탁하잖아요. 그래서 물속이 잘 보이지 않지만 얘네들은 더듬어 가지고 그 감각으로 먹이를 잡을 수 있어서 아주 훌륭한 사냥꾼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검은머리 갈매기라는 녀석이 있어요. 머리가 까매져요. 근데 지금 보면 머리가 까맣지는 않고요. 봄으로 가면 이제 번식기가 되면 그 옷을 갈아입듯이 얘네들 깃털 색깔이 바뀌게 되는데 꼭 까만 흑두건을 쓴 것처럼 검머리가 되는 데서 검머리 갈매기가 있습니다. 갈매기 중에 작은 크기고요. 하늘을 이렇게 펄펄 날다가 그 갯벌 위에 갯지렁이나 개가 올라오면 그것을 몸을 떨궈 가지고 잡는 독특한 사냥법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귀여운데 얘네들 다 멸종위기종이에요. 그렇다면 여름에 찾아오는 철새들도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여름에 오는 철새들은 이곳에서 둥지를 만들고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는 번식을 위한 새들이에요. 순천만이 갈대밭이 없잖아요. 그 넓은 갈대밭에
개개비라는 녀석이 옵니다. 그리고 순천만을 흘러드는 동천 천변의 둔치 지역에 초지가 형성되는데 그곳에는 또 개개비 사촌이라고 하는 또 재밌는 이름의 새들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인근 야산에는 뭐 깨꼬리, 파랑새 이런 새들이 찾아와서 여름을 납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직접 새를 관찰하고 싶어졌어요. 네, 그럼 새 보러 가면 되죠. 자, 갑시다. 자, 이걸로 한번 새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직접 다양한 철새들을 눈앞에서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겨울에 날아오는 철새들은 일주일 정도 쉼 없이 날개짓을 해서 바다를 건너온다는데요. 순천만이 있기 때문에 개나 개지렁이를 잡아먹으며 다시 산란지까지 날아가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와 휴식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순천만이 정말 중요한 날개짓 기착지래요.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제 먹이 먹고 한가롭게 쉬고 있는 모습. 자연스러운 상태의 모습을 보는 것 그 자체가 탐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뭔가 얘네들을 시켜서 뭔가 특별한 모습을 연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관조하고 관찰하고 경험하는 그런 활동이 탐조고요. 최근 저희 도시에서도 이런 탐조 프로그램들 도서관이나 또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개설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순천은 도심한가 동천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동천이 이런 새들이 또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봉화산도 있고요. 그래서 봉화산이나 동천에 오는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새들을 통해서 이런 탐조의 경험들을 좀 늘려나가고 있고, 그래서 아마 새를 좋아하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또 요즘 최근에 낚시를 하는 인구보다 이 새를 탐조하는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다는 기사를 봤어요. 네, 맞아요. 외국에는 이런 탐조 인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느 마을에 정말 귀한 새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 새를 보려고 전국의 사람들이 그곳에 옵니다. 이 정도로 새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미국에 뭐 낚시보다 새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죠. 영국 같은 유럽 같은 경우는 오래된 탐조 문화가 있는데요. 왕립 뭐 조류보호협회라든가 각 나라별로 그런 탐조 협회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이런 취미 생활로 새를 관찰하는 사람도 많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역시 탐조를 하는 인구들이 1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탐조를 하다 야외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와 연관해서 아웃브랜드 사람들도 협찬들도 되게 많고요. 하나의 지금은 산업으로 커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탐조 연합회라든가 각 지역별로 탐조 클럽들이 지금 조금씩 조직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자체별로도 탐조와 관련된 축제들도 열리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자발적인 모임들이 많아진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한국을 대표하는 탐조 문화가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제 새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 자연을 감상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아마 탐조 문화는 점차 확산될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새를 탐조하고 싶은데 새를 탐조하려면 어떤 것을 조심하고 또 준비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탐조는 자연 상태 그대로의 새를 만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새에 대한 배려가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 새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지 새를 놀래키면 내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너무 멀어지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새하고 나의 사회적 관계가 좀 더 밀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새를 놀래지 않게 조용조용, 걸음걸이도 조심조심, 그리고 내가 이런 자연색에 동화될 수 있도록 복장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색의 옷이나 아니면 하얀색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 눈에 확 띄는 그런 화려한 복장들은 좀 지양하는 게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새들도 눈이 아주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옷을 입고 있으면 사람의 존재를 인식해서 도망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여러 장비들이 있는데, 가장 이제 첫 번째가 이런 쌍안경이 있을 것 같아요. 새들은 사람하고의 또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 거리를 줄여주는 게 이 쌍안경이거든요. 근데 쌍안경을 보고 새를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내가 본 새가 무슨 새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럼 이걸 살펴볼 수 있는 게 도감입니다. 도감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봤던 것들을 기록하는 수첩과 연필,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그 장면들 기억하고 싶다 그러면 카메라.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이 또 아주 성능이 좋으니까 스마트폰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두루미처럼 이렇게 소리를 내는 녀석들이 있으면
또 음성 녹음 기능을 통해 가지고 그날의 기록들을 녹음하시고요. 또 쓰기도 귀찮잖아요. 오늘 나는 순천만 가서 흑두름을 봤어. 근데 울음소리가 너무 좋았어. 뭐 그런 어떤 간단한 메모까지 해놓으면 그게 그날의 추억이 되어서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는 아마 자신만의 고유한 탐조의 경험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새를 보러 가잖아요. 근데 가면 선생님 새가 없어요. 아니 새를 없어요. 왜 새가 없죠?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조금만 기다리면 새가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새가 주변에 있지만 우리가 못 찾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길을 열어놓고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피는 거죠. 대신 자신의 목소리를 줄이고 자신의 행동은 최소화하고 그러다 보면 새들이 조금씩 와요. 거기에 이제 어떤 분은 3분, 5분 그러는데 단 1분 정도만 자신의 행동들을 줄이면 새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거기다가 또 1분을 더하면 새들의 행동이 보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한 10분 정도 충분히 관찰을 하게 되면 새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런 습성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우리는 새들의 세계와 좀 더 가까워지는 거고요. 새하고 나의 사회적 거리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쌍안경도 필요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가 이제 새와 사람이 진정으로 공존하는 것이죠. 가끔 동천에 가보면 그런 경험들을 해요. 사람들이 일상에 이렇게 걷게 되는데 새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들도 사람을 더 이상 두려운 존재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냥 눈으로 그냥 일상의 꽃을 만나듯이 새를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탐조와 관련된 여러 행사들이 있어요. 도서관에서 하는 그런 새와 관련된 저자들을 초청해서 하는 북토크라든가 그리고 순천에서 지금 열릴 예정인 아시아 버드 페어라고 하는 철새 축제가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새들의 밥상이라는 책을 쓰셨던 저자와 함께하는 북토크에 다녀왔었는데요. 평소 탐조 활동에 관심이 있어도 직접 밖으로 나서기 힘들 경우엔 책과 영상 말고는 다른 창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북토크에 가보니 책의 저자와 함께 책에 실린 내용들과 그 제작 과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사인과 사진은 덤이고요. 2022년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제11회 아시아 버드페어는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13개국 20개 단체와 국내 30여 개의 조류 관련 단체가 참가한 행사였습니다. 새와 함께하는 생태도시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가 있었죠. 이 밖에도 군산 세계철새축제를 비롯해 서산, 부산 등에서 열리는 철새축제, 탐조축제와 같은 큰 행사들도 저의 상상보다는 훨씬 많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김인철 박사님 모시고 이 순천만에 오는 철새들에 관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 순천만은 사람과 새가 같이 어우러져서 공존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더 애틋한 감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새라는 동물을 통해서 새로운 자연을 보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풍경을 볼 때 창을 통해서 바라보잖아요. 우리가 자연이라는 그런 새로운 세계, 그 속에 새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그 창이 탐조고 새를 만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새를 통해서 자연을 보고 또 새를 통해서 새로운 그 경험, 또 새로운 취미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새라고 하는 창을 통해서 우리 또 새로운 멋진 인생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새와 함께하는 시간 제가 늘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